이슈 토크입니다. 크루즈 등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이자 전망이 기대되는 분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의 사드 갈등에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제 정세로 인해 크루즈 관광객이 급감해 산업에 타격을 미치고 있는데요. 크루즈 관광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강혜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크루즈 관광 산업은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서 굉장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 산업입니다. 예. 성장세 역시도 좀 가파를 것 같은데 지금 부산의 크루즈 관광 산업 현재 상황이 어떤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크루즈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관광 중에서도 이제 미래 산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 전체로 한 9%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관광객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1,500만 정도가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한 20% 정도가 크루즈를 타고 들어옵니다. 네. 부산도 이제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배를 건조시키고 있고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크루즈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사실 저는 이 크루즈 관광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교수님은 좀 여러 차례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예. 크루즈 관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산의 향후 먹거리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에 와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다른 나라에 와 있고 다른 나라에 와서 내리고 또 그 도시를 관광하고 다시 또 타고 일단 짐을 쌀 필요가 없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이제 크루라고 하는 승무원들이 이제 다 그 수속을 맞춰주고 짐까지 이제 오래다 주거든요. 네. 나올 때까지 짐을 싸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동 기간에 잠을 자기 때문에 어떤 한꺼번에 많은 나라를 갔다 오는 것도 가능하고 많은 도시를 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것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도시에 와 있고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네. 일반 호텔보다 조금 객실은 작지만 거의 일반 호텔과 같은 수준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니까요. 예. 네, 숙박도 아주 좋습니다. 배 안에서 사실 다양한 거를 즐길 수 있고 제가 어떤 영상으로 봤던 거에는 배 안에서 파티도 즐길 수 있고 네. 다양한 댄스 스포츠도 배울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퇴하신 노년의 어르신들이 가기에 좀 무리가 되지 않는 점에서 장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크루즈 산업은 관광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일단 어떤 산업들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각보단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부대 산업이 같이 이제 연관돼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부품 산업이라고 하는 선용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모품들이죠. 예. 음식 만들기 위한 식자재라든가 아니면 침구들을 세탁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이제 그 선용품 산업이 같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섬이기 때문에 공산품이 들어오는 과정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 그런 면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영도에 이미 선용품 그 관련 그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항을 하게 되면 모항이라는 건 이제 출발하는 항구를 얘기하는데 예. 출발했다 돌아오는 항구를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부산에 와서 배를 타니까 1박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이 연관되는 산업들이 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일단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정부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낸 자료를 보면 6조 1,780억 원 생산력과 소득이 2조
2,437억 원 뭐 이렇게 해서 고용은 한 4만 명까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배가 좋아야 되는 어떤 그런 크루즈 선박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가까운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일본 쪽으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크루즈 배 안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직원들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제 우리 부산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이제 한 8만 톤 정도 되는데 승객들이 한 2,000명 정도 탑니다. 2,500명 정도 예. 타는데 승무원들이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네요. 예. 그 배가 그야말로 이제 항해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또 음식을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그 인원들이 탑승을 해서 승무원이라고 하는데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병원도 있고 물론 의사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조깅 트랙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대 시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운영하는 또 스태프들도 있고 그래서 예. 2대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000명 고객을 태우면 승무원 2,000명. 뭐 2.5대 1, 뭐 요새는 그 정도 되는데 상당히 네. 많이 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예.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정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일단 뭐 관광 산업은 좀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인데 최근에 주변국과 정치적인 관계로 특히 뭐 일본 여행을 가는 관광객들이 급감하고 그런 것들이 부산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즈 관광에도 좀 어느 정도는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배는 이미 출발 예정이면 뭐 하루 전에 타겠다 이건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수속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고 일단 출발할 배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이미 오래전에 예약이 돼서 취소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그냥 타고 가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국민이 단합해서 어떤 뭔가 힘을 보여줄 그런 때가 맞는데 이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 출발해서 울산, 뭐 속초 이렇게 해서 쭉 들렀다 가는 우리가 기항이라고 하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갑자기 뭐 먼 곳을 갔다 다시 오면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오래전에 정해진 코스라서 그냥 운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살짝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뭐 지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본 쪽에 가는 그 크루즈선의 승객들은 많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예. 사실 부산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주 그리고 인천과 비교했을 때는 뭐 항만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부산이 크루즈 관광 산업을 하기에 좀 가진 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이상적인 들러서 갈 수 있는 이제 크루즈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게 이제 부산과 제주가 그렇게 됩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중국을 가거나 홍콩을 간다고 했을 때 거쳐가야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네. 잠깐 쉬었다 가면 되는 곳인데 어떤 삼각형의 그런 그 구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삼각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수심이 낮으면 바닥에 닿잖아요. 그럼 네.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수심이 15m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깊거든요. 그래서 수심이 깊고 내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 안으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그 뭐랄까요 정박이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고 또 이 여러 가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현재 부산에는 크루즈 선박을 접원할 수 있는 터미널이 2개가 있습니다. 국제 예. 크루즈 터미널이랑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인데요. 예. 지금 현재 부산에 입항하는 이 크루즈선이 국제 여객 터미널에 좀 몰리면서 영도에 있는 이 터미널이 좀 방치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건 2005년, 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터미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는 들어오고 터미널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컨테이너선들이 들어오는 컨테이너 부두에 정박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돈을 많이 낸 외국 손님들이 컨테이너 사이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은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실제 클레임도 있었고 해서 네. 빨리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급하게 지은 게 이제 지금 영도에 있는 터미널인데 시설이 태부족하죠. 지금 뭐 그게 한 4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데 네. 지금 이제 들어온 인원이 뭐 1,000명, 2,000명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수심은 괜찮은데 정박할 수 있는 선석이 적고 또 터미널이 너무 좁아서 네. 다시 이제 리노베이션해서 크게 확장할 계획을 공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안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애초에 좀 그 들어설 자리가 아닌 곳에 들어서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개선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요? 해양 클러스터라 그래서 이제 각종 연구원, 뭐 교육원, 뭐 해양 경찰 뭐 이렇게 다 같이 들어서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로 터미널을 이제 같이 했는데 터미널은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연구단지라든가 어떤 행정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넓은 곳에 시설을 이제 지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작으니까 큰 배들이 들어와서 정박하기 어렵고 정박은 가능하지만 수속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게 예. 있어서 뭐 처음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급하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부산은 연안 크루즈 산업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해외와 비교했을 때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성장 자체가 좀 더딘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연안 크루즈는 조금 좀 다른 접근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국제 크루즈고요. 네. 연안 크루즈는 내륙 주로 이제 내국인들이나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라도 이제 시내에 있는 강을 이제 운영하는 크루즈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가까운 근해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잘 아는 그 펜스타호가 이제 주말에 이제 연안 크루즈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연안 크루즈는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지역이 명물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우리 그 부산 앞바다가 파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멀미하는 분도 좀 계시고 바다에 우리가 바다를 보면 예쁘지만 바다에서 보는 부산은 야경은 참 예쁜데 이런 일반적인 이제 그런 어떤 경치는 그렇게 뭐 썩 뛰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조금 이제 뭐 개선이 되고 있는 특히 이제 야경 위주로 개발이 되고 수영강에도 이제 연안 크루즈를 띄울 계획을 갖고 있어서 네. 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크루즈 산업에서 이제 부산이 좀 한국에서 좀 선도 산업으로 앞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제주와 인천, 부산 이 세 가지 말고도 또 다른 지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지역과 부산의 크루즈 산업을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뭐 난리가 났죠. 특히 이제 제주도는 이제 뭐 미어 터질 정도로 해서 강정항도 짓고 이제 확장도 하고 그랬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은 중국 때문에 이제 안 들어오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이긴 한데 약간 전국적으로 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지금 터미널을 하기 위한 용역 작업을 하고 있고요. 포항도 지금 이제 세미나를 곧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고 네. 쭉 올라가서 이제 속초라든가 이 동해안의 도시들도 강릉이라든가 다 이제 크루즈를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일 맡은 격인데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배가 들어온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또 방문객 유지했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환동해권 우리가 얘기한 그 저쪽 동해안 쪽이 많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까지는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어떤 인프라
갖췄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보장이 안 된다. 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크루즈 산업은 뭐 해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 조선, 관광 좀 관련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좀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육성을 위해서 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정부나 부산 지역에서 혹시 이뤄지는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많은 배들이 기항지로 들어와서 이제 소비를 하고 나가는데 그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출발했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모항을 하게 되면 그 선사에다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제 선사라는 건 배의 주인인데 코스타라든가 로얄 캐리비안 같은 선사를 얘기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를 빌려다가 이제 운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경우를 차터라고 하고 이제 전세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선사 자체를 국적 선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띄우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선사를 키우던 아니면 그 뭐 유치를 해서 모항이 되던 현재는 이제 뭐라 그럴까 유치 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할 때도 이제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좀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그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대국민 홍보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크루즈 시험단이라고 해서 또 대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산업 자체의 파이를 키우고자 하는 노력들은 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아주 일찍부터 이 크루즈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지원 정책이나 또 크루즈 허브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허브하면 홍콩, 싱가포르를 들 수 있고요. 네. 알래스카에서 삿포로까지 와서 삿포로에서 한국 갔다가 홍콩 갔다가 이렇게 호주까지 가는 그런 코스도 있습니다. 한 30일 정도 가는데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제 홍콩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정학교 위치가 좋아서 어떤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인천 공항이 허브 역할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허브 역할을 할 것은 이제 부산인데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좀 보완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부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본 들렀다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러시아, 일본, 한국, 한국인 부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환동의 크루즈가 훨씬 더 발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선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접안하는 접안료를 좀 할인해주거나 이런 것도 있죠. 네. 동해안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이런 크루즈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부산은 이미 이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해양 레저 관광 산업의 발전 기본 토대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이런 산업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이 보완되면 좋을까요? 이제 하선율이라 그러는데 그 많은 분들이 내리잖아요. 근데 안 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별로 볼 게 없다. 나는 한번 와봤다. 이래서 안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엔 95%의 초기에는 하선율이었다가 지금 한 80% 정도. 그 이제 내리지 않는 분들은 이제 물론 크루즈에서 이제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제공이 되지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광 매력물들을 많이 보완해야 되겠죠. 그게 케이블카가 됐던 아니면 어떤 뭐라 그럴까요? 타워가 됐던 방문하고 꼭 가봐야 될 곳들을 부산에서 좀 더 많이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크루즈 관광의 활성을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또 마지막으로 좀 어떤 정책들이 이어지면 좋을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항을 위해서 하고 네. 있고요. 준모항이라고 해서 부산에 출발해서 속초에서 내리거나 속초에 출발해서 부산에 내리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모항과 준모항을 하는 그 크루즈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환영 행사를 해서 배가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또 이렇게 해서 세레머니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끝으로는 가장 큰 저거죠. 국적 선사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까지
그런 시책까지 지금 네.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갖고 있는 타고난 시설 위치가 굉장히 좋고 시설들도 많이 지금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부산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부산 시민분들도 좀 크루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네, 네.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이슈토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